나는 올해 69이다.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. 그 사이 내 삶의 중심은 아들 하나뿐이었다. 대학을 보내고 군대 다녀오고 결혼까지 시켰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.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. 아들만 행복하면 된다. 그러나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.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내 집 같지 않은 내 집이 되어버렸다. 아니, 사실은 내 집도 아니었다. 아들 부부가 대출 끼고 산 아파트에 내가 들어와 손자를 돌봐주기 시작하면서부터다. 엄마, 아이 어릴 땐 엄마 손이 필요해.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.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행복할 거라 믿었다.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. 아침마다 들려오는 로봇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는 내 속을 긁는다. 그 기계가 집안을 이리저리 다니는 동안 나는 답답해 미칠 것 같았다. 바닥은 걸레질을 해야 윤이 나는 법인데 며느리는 어머니, 요즘은 기계가 더 깨끗하게 해요. 라며 웃는다. 하지만 내 눈엔 구석마다 먼지가 쌓이고 아이가 바닥에 앉아 노는 게 늘 불안했다. 내가 걸레를 들고 닦기라도 하면 며느리는 다가와 빼앗듯 치우며 괜히 힘들게 왜 그러세요? 라고 말한다. 그럴 때면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는 듯 가슴이 답답했다. 밥상에서도 늘 부딪혔다. 나는 된장국에 멸치를 푹 우려내 깊은 맛을 내야 한다고 배웠다. 그런데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켜고 간단 레시피에 따라 국을 끓였다. 스프처럼 맹맹한 국물에 채소 몇 개 둥둥 떠다니는 걸 보면 차라리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다. 내가 얘야, 멸치 좀 넣고 다시 끓이자. 하면 며느리는 정색을 하고 요즘 사람들은 짜게 안 먹어요. 애 건강 생각하면 이게 맞아요. 라며 단호히 말했다. 평생을 가족 건강 지킨답시고 부엌에서 보낸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아 서러움이 밀려왔다. 손자가 식탁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밥을 먹는 모습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. 밥상머리에서는 예절을 가르쳐야 하고 밥알 하나 흘리지 않게 가르쳐야 한다고 배웠는데 며느리는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해요. 오히려 억지로 하면 트라우마 생겨요. 라고 말했다.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손자에게 잔소리하는 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다. 아이가 밥상에서 장난이라도 치면 나는 본능처럼 밥상머리에선 장난치는 거 아니야. 하고 목소리를 높였고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내 가슴을 꿰뚫었다. 청소, 요리, 아이 교육,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하나도 맞는 게 없었다. 며느리는 늘 새로운 세대의 방식을 내세웠고 나는 평생 몸에 밴 방식이 더 옳다고 믿었다. 아들에게 하소연하면 그는 늘 한숨을 쉬며 엄마, 제발 좀 맞춰요.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. 라고 말했다. 나는 그 순간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미웠다.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었던 내 핏줄이 며느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. 아이 옷을 고르는 문제로도 부딪혔다. 나는 아이가 뛰어놀다 다칠까 늘 두꺼운 옷을 입히려 했는데 며느리는 애가 땀 차서 감기 걸려요. 라며 가볍게 입혔다.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라도 까지면 나는 속이 뒤집히고 며느리는 애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예요. 라며 태연했다. 그 말이 마치 내가 괜히 호들갑 떠는 노파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. 결국 갈등은 쌓이고 쌓여 폭발했다. 나는 어느 날 며느리에게 쏘아붙였다. 내가 이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. 손주 봐주려고 들어와도 내 말은 씨알도 안 먹히고 내 손길은 다 구식이라고 치부하고 차라리 돈 주고 남한테 맡겨라. 며느리는 울먹이며 대답했다. 어머니, 저도 힘들어요. 하지만 어머니 방식대로 다 맞추다 보면 저는 제 삶이 없어요. 저도 제 아이니까 제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요. 순간 아들이 중간에 나섰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불을 지폈다. 엄마, 제발 좀 이해해요. 애는 우리 애잖아요. 우리 방식대로 하게 그냥 놔두세요. 그 말에 나는 치가 떨렸다. 결국 아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내 마음속 상처만 더 깊어졌다.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홀로 울었다. 며느리가 미운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더 미웠다. 나를 위해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그저 양쪽 눈치만 보며 서 있는 모습이 원망스러웠다.
내가 지켜온 세월,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. 그런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. 며칠 후 손자가 내 방에 들어왔다. 작은 손으로 내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말했다. 할머니, 엄마랑 싸우지 마. 나는 할머니랑 엄마 둘 다 좋아.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. 아이 앞에서 내가 뭘 하고 있었나. 아이에게 사랑 대신 갈등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. 나는 다음날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. 얘야, 내가 고집이 세서 미안하다. 나도 내 방식이 틀렸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거겠지. 너도 힘들었을 텐데.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. 어머니, 저도 죄송해요.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.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.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다. 그제야 알았다. 아들은 우리 갈등 사이에서 늘 괴로워했지만 해결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. 결국 해답은 우리 둘이 직접 찾아야 했다.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달라졌다. 나는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려 했었고 며느리도 가끔은 내 방식을 물어와 따라주었다. 완전히 같아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. 나는 이제 안다.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미움에 머무를 수도 없다는 것을. 아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는 결국 나와 며느리가 풀어야 했다. 그리고 풀어내는 순간 비로소 가족이 된다는 걸 알았다.